지난 영상에 제가 영어 동화책을 선택해서 여러분 편안하게 영어에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영어 동화책을 선택하라고 제가 권했잖아요. 오늘은 그러면 영어 동화책을 선택하고 싶은데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 것인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영어 동화책을 선택하는 기준하고 어른들이 영어 동화책을 선택하는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들 위주로 우리 자녀들이 영어 동화책에 노출되고 또 동화를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동화책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영어 동화책을 잘 고르는 선택법의 첫 번째는 아이들이 재밌어하고 흥미로워하는 책을 선택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엄마들이 영어에 대한 피로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망설이고 또 주춤주춤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걱정만 하고 있는 엄마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돈이 있어서 영어 유치원이나 영어 환경을 아이들한테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충분히 우리 아이들이 영어에 익숙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서관을 다니는데요. 도서관에 가보면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도서관에 굉장히 많이 와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현상 같아요. 서점 가서 책을 사주면 좋겠지만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동네 도서관을 가셔서 영어 동화책을 선택을 해보세요. 근데 아이들한테 그런 영어 동화가 책이 꽂혀 있는 섹션을 노출해주고 아이 스스로 선택하게 해주세요. 근데 때때로는 좀 마음이 안 들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을 그대로 존중해주고 아이들이 그것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영어 동화책이 많이 부족하면 요즘은 도서관에서 신청하면 그 책을 도서관에서 구입해 놓더라고요. 그런 과정도 필요하고요. 또 서점에 직접 가서 아이들에게 책을 선택하게 해서 그 책을 돈을 지불하고 사오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은 책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 거부감 이런 것을 일단 없애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동화책을 그냥 쉽게 계속 아이들은 한번 마음에 들면 반복해서 보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 엄마들은 이런 게 있어요. 다독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가 이 책을 읽었으니까 또 다른 책을 읽었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많은 양의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것도 괜찮은데 우리 아이들 기준에서는 우리 아이들은 한 번 재밌으면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 절대 나쁜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한 권의 책을 계속 여러 번 보는 거 굉장히 좋아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좋은 책을 아이들한테 공급해 주는 거 그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책을 선택하게 해주자. 이것이 선택하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의 그 책의 레벨이 있어요. 그 AR 지수나 렉사이 지수가 있는데 그 AR 지수는 미국의 그 초중학교에 4,500개의 그 사용하고 있는 독서 관리 프로그램으로 책 난이도를 측정하는 레벨 지수예요. 아이들의 그 읽기 실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그 책 속에 그 난이도를 측정할 수 있는 레벨 지수예요. 그래서 그 평가 기준은 평균 문장의 길이라든가 단어의 철자수라든가 단어의 난이도라든가
책에 포함된 어휘수 같은 것들을 나누어 놓은 그런 지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의 기준하고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기준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렉사일 지수는 어휘만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막 어휘를 막 달달달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에 그 쓰여진 지문에 대한 그 해석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 능력을 측정하는 하나의 도구로 미국의 교사들이 인정하는 학력 평가에 사용하는 지수거든요. 이건 제가 설명란에 그 사이트를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그 안에 들어가셔서 예를 들면 나의 그 단어의 실력이라든가 그 지수를 알고 싶으면 만 단어라고 이제 수치가 나오면 그 렉셀 지수가 만 단어라고 나오면 거기에다가 10을 나누면 1000개의 렉셀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수가 있는데 거기에 맞는 책을 아이들한테 공급해주고 이러한 과정이 있거든요. 미국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수를 맞추기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그 책을 읽은 빈도나 책을 읽은 수준이나 그 책을 좋아하는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요. 제가 사이트는 제 설명란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궁금하시면 그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우리 아이들의 실력을 그 수치나 그 레벨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다면 책을 읽을 때 그 레벨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책을 선택할 때요. 그러면 이제 어떤 책을 이제 하나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영어를 전혀 모르는 아이들 말고요. 어느 정도 영어를 좀 하는 아이들에게는 책을 한 권 선택했을 때 그 안에서 70%에서 80%의 단어를 알고 있는 책을 선택해 주는 것이 적합해요. 너무 쉬운 책도 주면 애들이 실증을 느끼고요. 그리고 너무 어려운 책을 주면 아이들이 금방 질려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 동화책을 주면서 암기를 하게 한다든가, 시험을 보려고 한다든가, 아이들이 얼마만큼 단어를 아는 것을 알려고 하는 태도는 가지시면 안 돼요. 영어책을 아이들한테 많이 권해주라는 이유 중에 그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우리는 아이들이 너무 그 입시의 제도의 그 프레임 속에서 아이들이 갇혀서 단답식 아니면 영어를 달달달달 외워서 영어 일단 내신 성적이 좋아야지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그렇게 급하게 이제 공부 학원을 보내서 하루에 엄청난 양의 단어를 막 외우게 하고 이렇게 해서 영어 시험에 좋은 성적을 얻게 이제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아이들을 이제 유학을 간다든가 우리 아이들이 그 영미문화권 아이들하고 경쟁을 할 때 이제 서서히 갭이 느껴지는 게 이제 뭐냐면 책을 읽었느냐 책을 읽지 않고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책이 좋은 점은 영어 책을 읽다 보면 우리가 가보지 않는 영미 문화를 느끼게 되고 또 그 경험되지 못했던 그 익스피리언스를 느낄 수 있고 또 그들의 삶의 방식도 책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영어 책을 읽다 보면 아이들이 그 상상력과 창의력이 굉장히 디벨롭 되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책을 사서 아이들한테 그냥 맡기고 던지는 것보다는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직접 책을 읽어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엄마 아빠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발음이 엉망이라서요. 이렇게 걱정하거든요. 그런데 안 읽어주는 것보다는 그런 발음이라도 아이들을 품에 안고 또 종이 인쇄된 책을 넘기면서 읽어주는 것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교육 방법이고요. 그 발음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요즘은 책에 딸려오는 CD가 다 있어요. 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노브용 시리즈에 보면
우리나라에 그 들어와 있는 그 영어 동화책의 대부분의 노래들이 다 있어요. 그거를 아이들에게 틀어줘도 좋고요. 그리고 같이 부모님들이 그걸 듣고 발음 교정을 좀 하셔서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에요. 영어 유치원, 영어 외국인 학교를 안 보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기억되는 한 가정이 있어요. 제가 막 미국에서 왔을 때인데 동네 길거리에서 지인을 만나요. 그분은 미국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요. 시골에 계셨어요. 여러 가지 상황상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인데 그들의 직업상 시골에 가 계셨는데 두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제가 그 집을 방문했는데 아이들이 지금 막 미국에서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 영어 발음이나 이런 것이 완전히 원어민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그 엄마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영어 발음이고, 그리고 이렇게 영어를 잘하죠?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영어 유치원이나 영어 외국인 학교를 보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아이들한테 책을 공급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엄마가 좋은 책을 리서치를 해서 그 책을 공급해 주어서 아이들이 그 영어 책을 놀이처럼 읽으면서 자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 가보면 이렇게 모든 그 벽면에 서점처럼 책이 가득 차요. 그리고 새로운 신간이 있으면 따로 섹션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책을 갖다 놓고 아이들이 읽을 수 있게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공감했고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영어의 환경을 노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책만 공급해줘도 우리 아이들이 영어에 노출되고 영어를 익숙하게 영어를 좋아할 수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책을 어떻게 공급해 주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서점에 가서 아이들에게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력이 좀 되신다면 서점에 아이들한테 정기적으로 서점에 가서 책을 선택하는 날로 정해서 책을 사주세요. 저는 처음에 영어 동화책을 살 때 조금 아까웠어요. 왜냐하면 글밤이 별로 없는데 영어 동화책이 원서기 때문에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숨에 읽어버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책을 사기 시작했어요. 책이 영어 동화책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그림책이 너무 아름다워요. 색감이 틀려요. 우리 한글 번역판하고 영어판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 색감이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욕심이 생긴 거예요. 돈을 주고 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동화책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뿌듯해요. 그리고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읽은 책을 그 책을 다시 보고 싶을 때 제가 빼내서 즉석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요, 그 어릴 때 만났던 그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10번이고 20번이고 읽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책을 사지 않고 도서관에서 빌린다면 아이들이 찾을 때 금방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력이 되시면 책을 사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책을 선택할 때 아이들이 선택하는 거에 중점을 두시고요. 그리고 또 그림을 보세요. 그림이 색감을 보셔야 돼요. 색감이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작가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서 아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작가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작가들 이름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 작가들 책만 보셔도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나 유익하실 거예요. 제가 작가들도 알려드릴게요. 이 선택한 책을 2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요즘은 책들이 다 CD가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그 CD를 일단 들려주세요. CD를 일단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 CD에 익숙해지면
아이들이 책을 펼쳤을 때 굉장히 반가워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사용하는 그 글을 모르더라도, 영어를 모르더라도 그 책을 보면서 그 CD를 틀어주면은 아이들이 그 리듬을 타거든요. 그러면서 엄마가 그때 그 책을 펼치면서 그 글밥을 노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말을 해 이렇게 말씀하라는 게 아니라 단어를 알려주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싹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 동화책은 이러이러한 얘기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 책을 아이들한테 한번 보라고 권해보세요. 그럼 아이들이 뭐 글자를 아는 아이들은 아주 재밌게 읽겠죠. 이렇게 글밤이 이렇게 있는 것들, 이렇게 아이들이 처음에 시작하는 아이들은 이러한 책들을 보여주면 굉장히 그림을 통해서 아이들이 글자를 픽업해요. 그러니까 글자 예를 들면 looking at me, looking at me 이러면 looking at me 이렇게 이런 것들로 이렇게 looking at me 이렇게 글자를 짚어주지만 강요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그림을 통해서 이 그림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한 문장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거꾸로 역으로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가 이러니 이렇게 읽으라가 아니라 이거는 전혀 영어 단어를 모르는 아이들에 한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글자를 아는 아이는 그냥 이렇게 읽고 난 다음에요. 처음에 이 책을 이제 시작할 때는 이 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free reading이라고 책 읽기 전에 이 앞에 그림을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책 읽고 난 after reading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는데 지금 우선 당장 내 코가 석자인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기까지 준비가 되지 않은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먼저 책 한 권을 선택하셔서 본인이 먼저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쌓이면 점점 영어가 익숙해지고 영어가 재밌어진다라는 거죠. 제가 영어 책을 좀 여러 가지 다양하게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이 앞에 책들에 이런 표시가 돼 있는 책들을 발견하실 거예요. 이거는 그 그림책의 노벨상이라고 할 정도의 칼테콜 상을 받은 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선택할 때 이 표지가 돼 있는 책을 먼저 우선적으로 제가 봐요.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뽑는 상인데요. 매해년 어떠한 상의 책이 뽑혔는지 제가 이제 훑어보거든요. 이런 책은 좀 크레딧이 있는 책이에요. 그렇지만 이 칼테콜 상이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어떻게 이 책이 칼테콜 상을 받았을까 의문인 책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상도요, 그 시대의 정치적 편향이 돼서 또 상을 주는 그런 것도 없잖아 있대요. 각설하고요. 어떻든 칼테콜 상은 원래 거 물론 이제 이북으로는 다 읽어봤죠. 제가 아직 구입하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좋아요 책들이. 그리고 이제 아주 아이들의 오감을 터치할 수 있는 베이비들에게 놀이로 줄 수 있는 이 책인데요. 이 책은 안에 보면 이렇게 이 토끼 털을 만질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토끼 털을 만질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얼굴을 가려놓고 이렇게 오픈하고 클로즈하고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거울도 있고 그리고 여자 아이들에게 이렇게 백으로 된 책들이 있어요. 이 안에 여러 가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들어있는 이런 것들. 아이들이 그냥 만지게 해주는 것도 좋아요. 메이지는 유명하죠.
아주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이에요. 기초적인 이런 책들도 있죠. 아이들 기초적인 이런 책들도 있고, 달의 모양으로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는 책도 있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대한 책들, 이렇게 팝업북들, 이런 책들, 이 곤충들을 입속으로 잡아먹고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책들이 있어요. 이런 책들이 아이들의 시각을 자극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라는 거예요. 사전은 집에 하나쯤 있으면 참 좋아요. 이 책은 아이들이 지루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화 같은 사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책들을 가지고 있으면 좋고요. 도널드 크루스 이 작가는 아주 심플하면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색깔하고 그리고 또 문자를 노출할 수 있는, 또 그림을 노출할 수 있는 이런 책으로 이 작가의 책이 참 좋아요. 뭐 여러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재미난 책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러한 책들이 놀이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한 번쯤 시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제가 정리할게요. 영어 동화를 어떻게 선택할까? 첫 번째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책을 선택하라. 그리고 아이들의 수준의 70%에서 80% 정도의 단어를 픽업할 수 있는 책을 아이들한테 공급해 줘라.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은 책에 대한 경계를 풀고 그리고 영어에 대한 이미지도 아주 즐거울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소개하고 싶은 또 다른 한 작가가 있는데요. 이 작가의 책은 너무나 재밌어요. 구멍이 나 있어요. 책이 이렇게 구멍이. 이런 거 아이들 되게 좋아하겠죠. 이런 책들. 제가 이 작가는 제가 좋아하는 신쿵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 책들을 다루려고 하는데 이 작가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의 작가예요. 이렇게 책들이 많아요. 이렇게 책들이 어마하게 많은데 이거 보세요. 이 책 속에 이거 아이들 너무 좋아하겠죠? 이러한 동화책을 놀이로 생각하고 또 경계를 푼다면 우리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자라지 않을까요? 책을 읽는 아이가 또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자라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공동체나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태도 면에서나 성품적인 면에서나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네, 캡틴으로 리더자로서 쓰려면 많은 책을 읽은 아이들이 그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또 오버컴 하는 건지 그런 것이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에게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우리 딸 그 팔슨스 미대에 들어갈 때 그 포트폴리오 냈던 작품인데요. 제가 이것을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 아이가 여기 부분에 이제 아주 정교하게 써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게 빛에 반사돼서 잘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아이가 그동안 읽었던 책 이름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미대에 들어갈 때 그 어떤 하나의 그 포트폴리오인데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그때 동화를 많이 접할 텐데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 동화책을 좋아하고 이번에 그 동화를 여러 군데인데 읽어준 딸인데요. 함께 그 아이랑 동화를 읽었던 기억들이
굉장히 돌아보면은 무사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책을 공급하는 멋진 부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도 자제하게 하고 TV 보는 것도 자연스럽게 자제해서 아이들이 책 읽을 수 있는 분위기의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여러 번 읽게 하는 거, 또 큰 소리로 읽게 하는 거,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집에서 책을 가지고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큰 소리로 읽거든요. 여러분, 한 권의 책을 한 10번 정도 읽잖아요. 제가 늦자 말하지만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고요. 한 20번을 읽잖아요. 그러면 리듬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부터 영어가 즐거워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책을 무조건 시리즈로 사는 것은 제가 권하지 않아요. 시리즈로 사지 마시고 일단은 한 권씩 구입하셔서 그 한 권을 나의 것으로,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책으로 계속 읽으세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읽다 보면 그것이 굉장히 익숙해지고요. 그리고 영어가 영어 동화책이 참 희한한 게 영어 동화책 여기서 나온 단어가 또 다른 동화책에서 또 나와요. 그러면서 영어를 익히는 거예요. 제가 영어 단어를 쉽게 익히는 방법도 제가 했던 그 방법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도서 없이 여러분들한테 책을 막 보여드렸는데요. 앞으로는 제가 그 책 한 권을 선택해서 어떻게 이 책에 익숙해지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쉐어하고 싶고요. 작가들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작가들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에릭 칼이라는 작가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게 원래는 에릭 카러예요. 이 작가 이름이 에릭 카러인데 에릭 칼로 읽혀질 거예요. 이 작가의 책을 일단 우선 관심 있게 보세요. 그리고 제가 그 이후로 제가 유명한 작가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작가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작가 수업이 굉장히 재밌어요. 저도 준비하면서 너무 재밌는데 이게 2시간 수업 분량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2시간을 찍는다면 누가 와서 봐주겠어요. 요즘은 유튜브 제 영상 올려도 뭐 끝까지 풀 시청하시는 분이 손에 꼽을 정도신 것 같아요. 뭐 저도 다른 분의 영상을 풀 시청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저는 될 수 있으면 풀 시청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좀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익숙해졌을 때는 제가 그 수업한 분량들을 쉐어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했지만 기억하실 거는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책을 선택했을 때 존중해주고 그 책을 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반복해서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엄마들 욕심이 있어서 이 책도 보여주고 저 책도 보여주고 이러고 싶은데 그러지 말고 책을 숨겨 놓으시든지 아니면 아이랑 같이 가서 산 책은 아이한테 설명해서 오늘은 이 책을 읽자, 내일은 저 책을 읽자 이렇게 하되 그 아이가 좋아하는 성향의 책을 계속해서 읽어도 불평하지 마시고 야단치지 마시고 그 책을 줄기차게 100번을 읽는 아이도 있어요. 한 권의 책을 가지고 놔두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익숙해지면 큰 소리로 극을 만들어서 엄마랑 같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뒤에 이제 인형들이 많은데요. 이 책에 대한 캐릭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형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미있고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한 영상을 만들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